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공급입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가 아니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가?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요즘 유튜브라든지 뉴스라든지 현재 미국 집값 떨어진다는데 과연 사실인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집값에 대해서 지역별로 어떠한 현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역별로 틀립니다. 초미세 지역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인구의 이동이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그 주요 지역의 주요 산업군이 어떤 것인지 이런 모든 영향을 다 받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나 텍사스주 주별로 봤었을 때 각각의 카운티에서 각각의 시리별로 어느 초미세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의 변화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 한번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 유지되거나 또는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은 가격이 유지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팬데믹 시기 이후로 투자가 가열된 지역, 그런 지역은 사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있는 시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수요자 기반으로 형성된 수요 기반이 단단한 시장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곳은 가격의 하락이 상당히 방어가 되는 그런 시장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지아주라도 똑같은 플로리다주라도 또는 텍사스주라도 이러한 초미세 시장의 형성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체감 시장 그리고 미국의 현재 평균 집값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프라랜드 붕괴 이후에 경제 위기 때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집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집을 살 때에는 집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주로 집 감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감정가가 판매가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으로 팬데믹 시기에 가열됐던 그 시기에는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매가가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은데 감정가는 더 낮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계약서에 항상 들어가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Appraisal Contingency.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조건분 계약은 받지 않겠다. 또 신규 주택을 계약할 때 빌더 계약서를 보면은 Appraisal의 감정가 가치에 상관없이 판매가가 그 감정가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그 차입금은 바이어가 부담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승 국면일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정가는 항상 기준을 이미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현재 팔리는 것은 나중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랜드 붕괴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이었을 때는 항상 데이터는 그 전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팔리는 것에 반영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상승 국면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은 많이 상승하는데 감정값은 이미 팔린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집값, 현재의 반응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데이터는 현재 시장에서 나온 그 결과치가 후 반영되어 나온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타내는 실제 숫자가 지금 당장 현재 시장의 숫자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라든지 레드핀을 보시면은요, 이런 지배 밸류가 에스티메이트로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밸류 자체는 이미 예전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를 또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장은 유지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장은 내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투자가 과열된 지역, 한때 너무 과열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을 했다. 공급은 부족했다. 근데 공급은 1년 만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축을 지으려면은 보통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또 수요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공급 가격된다. 가격은 내려간다. 또 그런 시장에서는 이미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려가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감정가는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런 감정가가 유지하는 그 비율 자체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올라가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가 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상당히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지역은 유지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올라가고 있고, 어떤 지역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보합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거래량.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실제 가격을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는 잘 팔리고 있고 파는 사람도 많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서 계속적으로 이런 판매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자, B라는 지역은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재고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반면 그 지역을 원하는 바이어가 많다. 가격은 또 많이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러나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판매 액티비티, 판매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은 지역은 그 거래를 한 가격을 비교로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빨리빨리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 매물이 1년에 하나씩 나오는 정도의 거래를 갖고 있는 지역은 실제 그 가격이 현재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그 명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집값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래 기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 거래 기반 자체가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곳이냐, 아니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는 곳이냐, 그 자체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거래량은 많은데 거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곳이냐, 거래가 별로 없는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곳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소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장, 시장 자체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데이터에서 보는 그 가격과 현장에 있는 그 가격의 시간적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다를 수 있어서 미세하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또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벨트 지역은 지금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제축이 이제는 남쪽으로 모으고 있다. 산업의 재편, 인구의 흐름 그 자체가 남부를 경제축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역별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텍사스 지역에서도 특히 오스틴 지역은 가격 하방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다. 또 어떤 지역은 상당히 안정적인 지역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그쪽 자체가 이런 남동부를 받쳐주고 있는 핵심 축으로서 인구 유입이 2025년 기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동남부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텍사스 남서부 지역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점은 이러한 동남부 자체는 거주 중심의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택에 관련된 비용들이 명확하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한 수치를 갖고 있는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동부 지역에서 이 4개의 주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주 중심의 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 텍사스주, 특히 오스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특정 시기에 과열된 지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상대적인 수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40%가 올랐어요. 자, 어떤 지역은 80%가 올랐습니다. 80% 오르게 한 그 원동력은 누구였느냐? 투자자였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0% 오른 데에서 20%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60% 오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공급입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가 아니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가? 결론적으로 가격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근데 어떤 지역은 공급은 많이 필요로 한데 필요한 것만큼 공급이 지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역은 가격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선벨트를 하더라도 이런 공급의 제한 때문에 가격의 방어 능력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첫 번째 실수요자 중심의 거주 증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 변동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가밀하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러나 투자가 빠지는 경우는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다. 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기반을 닦은 지역은 가격의 방어를 받는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공급은 나와야 되는데도 빠르게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지역인가 공급의 양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가격의 방어 역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집값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봐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구조적인 요인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도 금리도 바꾸지 못하는 이 심층의 구조적인 요인을 반드시 가격을 지탱하는 힘을 가진다. 첫 번째는 인구의 이동입니다. 어디에서 유출되고 어디로 유입되는가 인구가 증가하는 곳인가 반드시 따져봐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인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되어 있는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산업군이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 위주냐 IT 위주냐 그러나 그 산업에 영향을 받으면 그 지역이 굉장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산업군을 가진 지역 그런 지역은 다방면에서 방어를 해줍니다. 어느 한 산업군이 설사 하락 국면에 가더라도 다른 남아있는 산업군이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방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산업이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급이 제한을 받은 지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집값 방어 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요. 인구, 일자리, 산업, 그리고 공급입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분석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실수요자 분들께서는 초미세 지역을 분석하실 때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해 가신다면은 가격에 있어서 방어 역할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